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학생들이 이게 꼭 배워야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게 배우긴 배우지요. 검색을 하라고, 정보 시간인데, 그 넘어서 꼭 필요한 만큼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적게 넘어 배우는 것 같은 것. 첫 번째로 인터넷 검색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하고 많이 하니까 인터넷 검색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또 제대로 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활용을 보면요, 학교에서 검색교육 교과서에서 정보 시간에 하든지,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찾아봐라, 어떻게 찾아요? 이게 없어요. 어떻게 찾았을 때 이게 효율적인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찾아야 더 정확한 정보를 찾고, 어떻게 찾아야 더 많은 정보를 찾는가, 라는 것을 어디에만 맡겨놨냐면 검색창에만 맡겨놨어요. 검색창. 검색창에다 단어 딱 치면 다 찾았다 그러는데, 이 통합검색으로 치게 되면 이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지식인으로 나오든지, 카페로 나오든지, 블로그로 나오든지, 웹문서 나오든지, 백과사전 나오든지, 그죠? 네. 이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대로 먼저 보게 되죠. 네. 일반인들이 검색 방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카페가 하나 나오면 가입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카페에다가 이 오른쪽에도 또 검색창이 있거든요. 네. 또 검색창에다가 또 쳐서 찾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검색창에서 넣어서 제목 검색, 요 밑에 보면 또 카페 게시물이 밑에 보면 여기 또 검색창이 또 있습니다. 작가로 검색, 제목으로 검색, 내용으로 검색, 이렇게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이 검색창 외에도 수많은 검색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검색은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어들을 입력해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뜨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게시물을 더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하죠. 어쨌든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구글은 요 본편에 나온 것들로 영향도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여기다가 검색창만 놓고 검색창에서 치면 그걸 통해서 재구성해서 이 검색창과 연관된 성향이 좋아할 만한 홈페이지를 보여주죠. 네. 나머지들은 네이버나 다음은 이렇게 검색창이 있고 그 네이버와 다음에 머무는 사람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노출되는 것들이 또 다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정보를 찾으려면 서점에 가서 책을 찾습니다. 책을. 그러면 이 책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참고 문헌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그 참고 서적을 또 사면 이 책 뒤에 또 참고 문헌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또 찾으면 요 책을 사면 요 책에 또 참고 문헌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한 권의 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마치 컴퓨터에 하이퍼링크로 연결돼서 웹사이트의 링크를 따라가듯이 책으로 따라갔습니다. 때문에 이 책이 구해지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 없이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링크를 따라가면서 공부했던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정보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심 사이트가 나오고, 관심 사이트로 들어가면 또 다른 관심 사이트가 나오고, 또 다른 관심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다른 관심 사이트가 나오고, 나중에는 이 사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블로그나 특정 카페에서 출발해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 대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나 전문가 그룹의 특성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똑같이 블로그 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A 블로그에 가서 거기에 이웃인 블로그를 찾아가고 그 이웃의 이웃을 찾아가고 이웃의 이웃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애초에 A라는 이웃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다가 보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 이렇게 연결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를 찾다 보면 어떤 경향의 흐름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한 다음에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자, 그 전날에도 이 카페가 잘 되는 카페면 50개씩 60개씩 넘어가는데 그 전날에도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여기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를 카페에다 국어 공부법하고 검색당해서 치면 한 번에 국어 공부를 질문했던 사람들이 쫙 다 뜹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을 찾을 수 있어요? 100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에 있는 댓글들을 다 읽으면 100명에 대답했던 70명의 답변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랑 똑같은 질문을 했던 100명의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이나 시각을 70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질문했던 것을 점검해서 요약하고 해결책을 순차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로 구체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걸 검색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던져보는 것이죠. 답변을 할 사람이 있던 없던. 어떻게? 저 국어 공부인데 모의고사 공부법 등급 올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답변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질문의 깊이가 높지 않으니까 답변의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 있다는 것을 검색할 수 있었다면 이거를 생각해서 읽어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고 이 70명의 답변자 중에 더 답변을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쪽지를 보내든지 해서 질문을 하면 더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카페에서는 네이버에서는 질문만 하는 날을 만들어서 그걸 답변을 해주면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누적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A라는 사람이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죠? 내가 컴퓨터를 접했을 때 P라는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 상황에서 점차 이 질문자들이 이곳에 지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질문자도 답변자도 이쪽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성장한 이유죠. 네. 자, 그렇게 돼서 이 질문이나 내용들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누적되니까 이 현재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지는 궁금증, 현재 유행되고 있는 정보의 흐름, 현재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로 활용하고 이렇게 여기 여러 사람이 답변하면서 누적된 이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모으고 정리하는 덕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니아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한 분야를 점령을 하고 모으고 혼자만의 생각이나 정보들을 확장해서 카페로 확장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선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카페를 상업화하면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역시 데이터,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정보를 사람들이 힘이고, 정보를 알아야겠고, 그래서 정보를 검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방법, 습관을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검색하는 수준의 1000마디의 광고 물품의 선전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를 딱 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개미와 배짱이 예스테리 예스 뭐 아닙니다. 개미와 배짱이 살충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개미를 살충해야 되니까. 네. 살충제 회사 개미 죽이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끼와 거북이 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토끼탕? 토끼탕? 먹는 게 아니라 동물 파는 가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 검색 자체가 광고의 총화로 되면서 광고의 핵으로 되면서 이 포털 사이트가 그쵸? 일반인 사람들과 광고 회사를 매개로 해주는 틀로 완성이 됩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정말 그 광고 회사들이 이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어의 순위를 조절한다. 뭐 한다. 돈을 주면 올려준다. 뭐 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은 거고. 어쨌든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데 입력과 출력 사이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가중치를 두는 것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광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언급했고 하는 큰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학문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현장성, 사람들이 현장에 반응하는 이 현장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인기 순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 순위나 이런 것들의 검색을 하게 해주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이런 파워블로거나 지식인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는 떠도는데 이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에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입력하는 이 A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PQR이라는 사람들이. 네. 옛날에는 뭐라고요? 요 정보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이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까지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파워블로그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정보 속에 본인들이 좋은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좋은 정보를 보고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A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주제별 검색을 하다 보면 테마 카페를 찾게 되고 블로그를 찾게 돼서 이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파워블로그들은 취미로 하기도 하고 테마로 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죠?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소하게 수행평가를 검색한 거나 같은 과제를 변색해서 만들었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인터넷으로 써도 손으로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똑같은 주제가 걸리겠죠. 네. 이거 뭐라고요? 인터넷에서 컨트롤 V에서 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이 비슷비슷한
과제를 이렇게 요걸로 내지 말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통합해서 네. 재구성해서 다른 말로 짜집기. 네. 짜집기를 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내면 걸리지 않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짜집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러면 이 짜집기 하려면 짜집기에 적당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게 전제가 되죠. 네. 이 짜집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잡스. 그래서 잡스가 뭘 만들었죠? 아이폰. 오, 예,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짜집기의 달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과제를 변형하고 짜집기 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려면 이걸 짜집기 할 수 있는 A라는 정보와 B 정보와 C 정보를 짜집기해서 어떤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배우기가 쉽죠. 그렇죠. 이렇게 됐구나. 여기가 원판이고 이거 합쳐서 이렇게 썼구나. 이 사람이. 이해되나요? 네. 다시 인터넷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네. 글짓기 내라고. 대회에 대략 채점 난감합니다. 왜? 네. 이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시를 어마어마하게 잘 써서 이게 진짜 초우의 실력인가? 얘는 조선 이래로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이래로 최고의 천재인가? 냈는데 이건 학생이 썼다고 냈는데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애가 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잘 썼어요. 근데 나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왜? 검색을 많이 안 하면. 그래서 어떤 주제나 테마가 있으면 주제나 테마에 대한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을 다 검색을 해놔야 돼요. 대회 주최 측에서는. 왜? 얘가 인터넷 보고 그대로 써서 냈는데 상을 타게 해주면 A라는 얘를 상을 주면 잘했다고 얘는 도둑놈을 권장한 거잖아. 대회에서는. 그렇죠. 도둑질을 권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검색을 많이 해서 이런 주제에 대한 관련.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응모한 사람보다 대회를 주최한 사람은 더 검색 능력이 뛰어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 검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아이디어의 재결합, 활용. 잡스. 짜집기 잡스. 자, 이렇게 되는데 독후감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숙제 내면 인터넷에 다 떠있어요. 심지어는 독후감 파는 회사, 레포트 파는 회사도 있고 헐. 어떤 사이트, 대형 사이트 들어가면 레포트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교수님들이 내는 레포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서로 공유합니다. 헐. 자,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만드는 능력, 네. 물론 중요한데, 자, 5만 개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5만 개. 5만 개의 레포트가 있는데, 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네. 근데 플러스 하나로 내가 기가 막힌 거를 플러스 알파로 한 개를 더 썼다고 눈에 띌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라던가 네. 특정적인 파워블로그가 아니라면 5만 분의 1로 축소됩니다, 비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생산하더라도 이 정보를 이 5만 건과 차별화돼서 띄울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5만 건의 정보 중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정보가 왜 눈에 두드러질까를 자꾸 생각하지 못하면 본인이 생산하는 정보도 묻힌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후감 과제를 하는 것도 이렇게 레포트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유료로 하는데 또 레포트를 대행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네. 자, 독후감 과제. 독후감 과제를 하는 저만의 비법. 현장에서만 가르쳐주는 비법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검색을 활용하다 보면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필살기들이 무한히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의 동일성 검사 같은 글자다. 이걸 검색하는 엔진도 있는데 동일성 검사에도 독후감인데 선생님이 받아보더라도 A와 B는 다른 독후감이야. C도 다른 독후감이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게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몇만 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십만 건을. 네. 왜? 현재는 그래도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오픈될 수밖에 없냐면 개인들이 생각에 자신의 정보는 특별하게 가릴 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만큼 네.
개인이 모이면 이게 뭐라고요? 몇 억 개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이거는 그냥 갖다 쓰세요 하고 내준 이건 써도 뭐 나는 뭐 별 신경 안 쓸래 라는 것들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저작권을 어느 범주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이 저작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것과 결합해서 2차 저작권을 만들었을 때 이 저작권의 제약을 덜 받는 방법이 뭔지까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이미지나 글자 폰트체나 특정 내용이나 아이디어나 등록된 것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자가 모르는 경우,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적 기관으로 활발한 개인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 등등의 것들을 조합하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가 양이 네.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못 미치지 않을 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유료를 선택하냐면 이게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 무료로 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해서 네. 현재 유행에 맞게 여기에 노출시키면 여기 있네 하고 사가는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이 무료로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계속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급제, 일정 이상의 정보를 네. 올리면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네. 정보의 숫자를 늘려주고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것 요것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 의사표시 네. 명확한 의사표시로 빅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무료 정보도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료화되고 이 무료 정보들을 가져다가 재구성해서 노출하고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유료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료 정보를 내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유료 정보를 사니까 무료 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도 해요. 네. 다시 그러면 이 유료 정보를 이 무료 시장에다 뿌려보기도 해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검색 시간의 효율성, 검색 방법이 난감하기 때문에 유료 정보를 살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무료 정보를 가게 되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하고 수만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질문의 핵심을 여기다 정리해서 쓰고 요 답변의 핵심을 여기다 정리했으면 누구 것도 아닌, 이 사람들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것도 아닌 고유한 이 회사 한 명의 것이 돼버리죠. A 회사의 것이. 네. 정보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내 얘기 여기 써있네. 내 얘기 여기 써있네. 나랑 유사한 사람이 이런 것도 비슷하네.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정보를 사보는 겁니다. 네. 됐나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 정보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이제 누구나 알게 되는 공지되고 누구나 알게 되는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뭐라고요? 요걸 갖다가 쓰는 순간 학교에서는 뺏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이거는 고정된 정보가 돼서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필요한 정보, 반복되어 있는 정보를 발췌하면서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네. 빠르게 읽으면서 이 필요한 정보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 이 사람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네. 이해되나요? 예.
이런 완성된 자료는 내가 기초로 더 생각을 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것저것 막 봐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미완성되고 부족한 자료들은 더 연구하고 보강해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관심으로 네. 자,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대략의 3권의 책이 나올 테고, 이 3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가면 이 서평들이 나올 거고, 네. 이 서평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이 책 읽은 다음에 이 책 읽은 다음에 이 책 읽어야 되는구나. 이 책에서 사람들이 서평이 이거 쓰는데 이게 궁금하다. 이거는 이게 궁금하고, 이거는 이게 궁금하다. 이거를 3개를 통합하면 나중에 이게 알 수 있게 될까? 이렇게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나요? 예.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관심, 정보에 관한 흐름, 정보에 대한 재구성, 정보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점차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고, 이 재구성한 것을 현실화시켜서 가상세계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들이 많이 하겠죠. 네. 학습을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AI들이 이걸 재구성하는 것들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 팁, 이걸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지의 가능성, 툴,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와 인간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배워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거, AI도 인간도 힘든 게 필터링. 네. 자, AI도 이게 허위 정보인지 진실의 정보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AI라고 친다. 허위 정보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수많은 정보들하고 이 정보하고 같을까 다를까를 보고, 이 주장의 양과 이 주장의 양이 많아서 이 주장이 많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데, 네.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확률이 적다. 근데 얘네는 지구가 전부다. 태양이 돈다고 얘는 지구가 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뒤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양으로 하기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I가 분석했습니다 하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블로그가 분석했습니다. 신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광고 정보로 네. 어떤 정보를 갖다가 진실인양 막 쓴 다음에 뭐 어디서 제공, 그죠? 네. 이 논리 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암기 기본이니까. 네. 4차 혁명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정 연습.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또 창의력 놀이 수학. 다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필터링은 인과관계, 그치? 인과관계. 아니면 어쩌면 마치 뭐라고요? 검색 엔진을 만드는 방법. 네. 검색 엔진의 검색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살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네. 정보를 얻었어요. 네. 얻어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숨은 블로그나 숨은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통합해서 저장합니다. 계속. 네. 그래요? 네네. 그러려면 카페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블로그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힘든 거는 뭐야? 여기 항목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네네. 이 항목 카테고리가 그 사람의 사고의 기준의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만든다는 것은 기준을 만들고 재구성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네. 이 카테고리 안에 또 분류해서 저장을 하죠. 찾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분류하고 저장해보는 것만으로도 기준을 단련하고 네. 재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노트에다 썼는데 지금 컴퓨터에다가 자기 정착, 자기 컴퓨터의 하드에다가 아니면 아까운 대용량 저장 자체에다가 아니면 서버를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네. 이거를 모아두고 이걸 불러내고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하드가 계속 발전하고 대용량 저장 장치도 계속 발전하고 서버도 계속 그 시스템의 기능이 발전해서 이 발전하는 것들을 돈을 투입해서 하는 데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건의 자료를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거를 삭제하려면 한 건에 클릭질을 한 5번에서 6번 해야 되거든요. 네이버도. 네. 그러면 10만 곱하기 뭐 6, 7 그럼 70만 번을 해야 돼요. 네. 그럼 70만 초 동안 지워야 돼요. 이해되나요? 네. 70만 초면 얼마나 될까요? 그럼 60만 초라고 치고 1, 10, 100, 1000, 만, 10만 그죠? 네. 60만 60초가 그러니까 하루 60초는 1분? 네. 그러면 100초는 1분 40초. 1시간? 아니, 1시간. 그러면 1000초는 1시간이니까 10배니까 10시간? 네. 그럼 10시간에다가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그 100배니까 한 10시간이니까 100시간 되면 5일? 네네. 5일 곱하기 몇이요? 60? 네. 5, 6, 30? 적어도 30일 지워야 돼요 혼자서. 허. 제가 옛날에 2달 지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5만 건 지우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장 건수가 많아서 어떤 카페들 보면 뭐 10만 건, 20만 건 자료 있습니다. 지우기도 힘들어져요. 그렇군요. 그럼 그 재산이 다 누가 돼요? 포털 사이트게 됩니다. 한 번에 날리지 않는 한. 그렇군요. 일일이 한 건씩 지우게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정보의 이 사이트의 정보의 양들은 계속 남고 정보는 계속 누적돼서 되어가고 이 정보 데이터를 보관할 수만 있으면 이 정보를 사고 팝니다. 통째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가 이용을 하는데 깊이 있는 정보는 적다는 거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지 않고 당장 해결될 가벼운 지식만 원하기 때문에 네. 정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 뭐 사야 돼요? 책, 또 연구 논문. 그렇죠. 근데 점차 무섭게도 이 책은 전자책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연구 논문도 전자 파일로 이렇게 인터넷에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책과 연구된 것만 따로 판매를 합니다. 허. 자, 그러면 더 늘어와서 레포트도 판매할 테고 간단한 정보도 정리된 정보도 판매할 겁니다.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는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인터넷도 자유롭게 광고밖에 못 보는, 광고를 일정 부분 봐야만, 지금도 그렇죠. 네. 보기 싫은 걸 무조건 봐야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선점한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정보는 구식 정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정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정보의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정보를 들어가서 있는 정보들을 엮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정보로 생산해서 올려놓게 되면 네. 이 정보와 이거의 대가 관계로 이거를 보는 돈을 이 생산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궁극적으로는 생산을 해봐야 이 정보 생산이 뭐죠? 댓글도 정보 생산입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어떤 학생이 댓글을 너무 심하게 달아서 야, 이 댓글만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서 나중에 너 죽기 전에 나오거든?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 그랬더니 아이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댓글만 다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카페도. 그 사람이 쓴 댓글만 다 나와요. 네. 하나도 안 빼고. 이해됐어요?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류 기준으로 검색어를 쳐서 그 사람의 어떤 특정 부분만 찾아낼 수도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장례사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될 수 있는 것을 부끄럽잖아. 젊었을 때 막 욕도 쓰고 네. 이것만 다 지워지는 직업도 생기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왜 그러면 정보 생산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네.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정보를 올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고 이 정보를 생산한 노출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네. 정보 생산에서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생산된 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나는 소비자로서 이렇게 생산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돌아온 것이죠. 네. 그러면 정보화는 뭐냐? 정보화는 정보로 세상에 있는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정보와 모든 기술들이 뭐라고요? 완벽하게 이제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상현실 세계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점점 들어가서 이제는 뭐라고요? 정보. 여기 공간에서 사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고 여기에 살아도 네. 상관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죠. 네. 그랬을 때 정체된 것에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 새로운 뭐의 돌파구로 여기에 재구축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또 선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구에서 다른 행성을 찾느니 지구에다가 가상세계를 얻는 게 훨씬 싸게 네. 훨씬 조절하기 쉽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외계의 항생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FS 영화들이 이렇게 가상세계를 다루는 것이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시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전에는 돌아다니면서 뭔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인터넷으로. 요거를 통해서 순식간에 네. 이게 목되니까 이거를 접속해서 순식간에 이걸 찾고 그걸 찾아서 이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만 찾을 수 있는 거 요거만 찾을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있는 자신과 오프라인에서 있는 자신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폭력적으로 게임하고 있는 나는 현실의 나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잔인한 걸 보면 오프라인도 잔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리하자면 자,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요? 정보 검색을 해야 하는가를 는 정교하게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터무니없이 그쵸? 인터넷 그냥 검색창에서 치고 글자 치면 되잖아 라는 수준의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그쵸? 인터넷 검색이란 것이 현재 정보화 시대에 그죠? 뭐라고요? 유일한 키, 거의 유일한 키라는 거 이해를 위한 알았으면 하고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가장 유일한 키인 인터넷 검색을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지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뭘 아는 거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지식이고요. 암기 이해하고 있는 거. 아, 이거는 저 사람이 알아. 아, 이거는 저기 가서 찾을 수 있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어. 저 사람 전화 받기 힘들죠? 저기 찾아가기 힘들죠? 저 전문가 전화 잘 안 받으면 힘들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실마리를. 하는 게 인터넷 검색입니다. 지식을 급격하게 순식간에 지식의 영역을 이만한 거에서 이만큼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인터넷 검색. 검색 방법을 제대로 생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 지식의 폭발적인 확장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가는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만 가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런 방법의 특성은 뭔데 이걸 이해하면 이런 특성이 있다 라는 것을 일정 부분 안내받은 다음에 다시 자기가 검색하는 것을 재구성하고 재편성하면 순식간에 자신의 지식의 영역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이만큼에서.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니까 항상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단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